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 정보설비 기준의 기간통신 사업자. 기출 유형 보면 다음 중 전기통신 설비를 공동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 전기통신 사업자와 전기통신 이용자, 기간통신 사업자와 자가통신 사이, 기간통신 사업자와 다른 기간통신 사업자. 자, 전기통신에 대한 전기통신 사업법 36조에 보면은 사업자 선로의 공동 활용에서 기간통신 사업자는 등등등등으로 해서 선로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공동 활용하여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통신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간통신 사업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KT나 SKP나 뭐 LG, U+ 뭐 등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주요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그 기간통신 사업자와 다른 기간통신 사업자 간에 같이 공동으로 전기통신 설비, 지금은 이제 국가 중요 설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정보 보호 지침을 한번 보면요. 정당한 관한 없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접근을 침입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시스템의 설치, 운영 등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한다. 정보의 불법 유치나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망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이외에도 관리적 보호 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그 진입에 대해서 이제 일부 그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2019년 4월 전과 후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통신 사업자 영역에서 이제 별정 통신 사업자로 이게 구분했었는데 이걸 기간통신 사업자로 통합했고요. 이동통신사는 그 주파수 할당 심사와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 병행한 후 면허를 발급했는데, 이거를 주파수 할당 심사 통과 후 회선 설비 보유한 무선통신사로 이제 등록하는 걸로 이제 변경했습니다. 유선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 후 면허를 발급한 것을 회선 설비 보유 및 유선통신사로 등록하는 걸로 개정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알뜰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통신사업자 별정 사업으로 등록한 건데, 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자로, 그러니까 그 알뜰폰 사업자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의 설비를 임차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알뜰폰이 좀 싼 겁니다. 공통으로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용자 보호 계획, 기술력 보유가 통신사업자의 진입 조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어떤 등록을 해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은 그 가까이 기간통신 영무란에서 전화, 인터넷 등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그러한 그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부가통신 업무는 기간통신 영무 외에 전기통신 영무를 말하는 거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영화, 비디오 등 어떤 그 콘텐츠를 보내는 그 영무를 의미하는 거죠.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제 그 기간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유지라든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토지를 일시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6개월간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 주로 이제 사회복지 증진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시내 전화회선 서비스, 뭐 시의 전화회선 서비스, 뭐 그런 것들, 부가 서비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보편적 역무를 제공한다라는 게 되어 있어서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정해서 해당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요건 감면에 대한 그 대상도 되어 있는데요. 인명, 재산 위험 등 제9조에 관한 업무를 할 경우, 군사 치안 등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업무를 할 경우, 전시에 군 작전에 필요한 경우, 전기 간염물 등록에 관한 등등등에 대해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경우, 그 외에 사회복지라든지 남북 교류, 여기는 그 최신 사업 경영 등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에 전기통신 역무에 대해서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와
서비스 지역과 수수료, 실비, 요금 등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접근 침해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설치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해야 되는 거고, 정보통신망의 지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출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은 얼마를 해야 되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에 토지의 일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일시 사용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 6개월간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2번,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이것도 6개월 이내죠. 그래서 일시 사용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 전기통신 사업에서 정하는 기간통신 역무에 대한 역무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통신 역무와의 전기통신 역무는 부가통신 역무라 한다.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 그 내용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 회선 서비스를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4번,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내용이나 형태를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기간통신 역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이게 핵심이죠. 변경 없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내용의 형태를 적합한 형태로, 이거는 변경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역무 및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안 하고 풀면은 헷갈릴 것 같아요. 적합하게, 여긴 변경 없이, 요게 키가 되겠습니다. 4번,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이 기간통신 역무 외에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거를 바로 부가통신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게 별정통신 사업자도 별도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다 부가통신으로 이제 그 통합이 됐고, 부가통신 역무는 기간통신 역무 외에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 비디오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통신 업무를 말한다. 2011년 문제, 별정통신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통신 회선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별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거. 2번,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 외에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 헷갈리죠? 3번, 기간통신 사업의 전기통신 회선 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거. 4번, 특별히 정한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 외에 특정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아닌 것부터 보면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는 거 상관이 없고요. 여기도 특별한 전기통신 역무를 설치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거, 이것도 관련이 없고, 그래서 2번하고 3번에서 골라야 되는데 2번에 보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 외에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간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별정통신 사업자는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이게 더 정답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법에 대해서 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기간통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 사업자 및 별정통신 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 사업자를 본다 해서 기간통신 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를 기간통신 사업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그러니까 기간통신을 다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어떤 인프라를 대여해서 다시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거를 이제 별정통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가통신으로 이렇게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부가통신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기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보전을 위한 측량 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 적합한 절차는 임의로 출입한다. 임의로 하면 안 되죠. 거주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출입한다. 미리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죠. 거주자의 승낙을 얻은 후 출입한다. 이것도 가능하고 신분증을 증명하는 징표를 제시하고 출입한다. 그래서 미리 통보한 데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거주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승낙을 얻어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현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 조사를 위하여는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하라는 곳에 주거 건물인 경우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7번 다음 중 기현통신 사업자를 경영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행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등록, 허가, 인가 뭐 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허가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떠한 그 법의 테두리가 있죠. 법의 어떤 테두리에 정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거. 요건을 충족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허가한다. 이 법 테두리에 들어오면은 허가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가 있죠. 인가는 어떤 그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와 인가는 좀 틀린데요. 그 어떤 그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어떤 그 규칙이 있잖아요. 법률에서 정한 어떤 규칙에 대해서 이거를 뭐 신청을 해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게 만약에 맞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인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있는데요. 등록은 공공행정기관이 있잖아요. 뭐 동사무소라든지 시군청이라든지 그 행정기관에 갖추어준 어떤 그 장부에 이거를 이제 등재해 주는 겁니다. 등재해서 그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공공행정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걸 의미해요. 증명. 그래서 이 세 개가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한통신사업법의 등록에 대한 그 법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을 해서 어떠한 그 행정기관에 이거를 이제 공적으로 증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 번호 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기통신 영매 효율적인 제공, 통신 기술 인력의 양성, 이용자의 편의성, 전기통신의 공정한 경쟁 조성돼 있어서 전기통신 번호 자원 관리 계획인데요.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의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가 돼 있고요. 전기통신 기술 인력 양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런 유사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기본적인 항목 이해하시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9번 기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몇 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 케이블 국선 수용 단자에 접속 수용하는가. 그래서 이것도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그게 정리되어 있고요. 국선 접속 설비 및 5개 회선 등에 대한 설치 및 철거 기준에 의해서 기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 케이블의 국선용 단자반에 접속 수용해야 된다. 예, 5회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기한통신사업자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하여 정하는 이용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기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설비, 전기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실비를 포함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정보통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 약관 및 허가 신청 등에 대해서는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 내용은 전기통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수수료 실비를 포함하는 전기통신 요금, 전기통신 사업자 및 그 밖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등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설비는 이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11번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영무 제공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똑같은 그 문제가 되겠죠.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영무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그 영무 업무 처리에 있어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고, 전기통신 영무의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되고, 기존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 사업을 통합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말은 별도로 없죠.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에 대한 그 영무 제공에 대한 총칙의 그 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번, 기존통신 사업자가 언론, 매체, 인터넷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할 통신 규약의 종류와 범위는 누가 고시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부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에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기간통신사업이 있고요. 기간통신사업이 있고, 그게 이제 부가통신사업이 있어요. 예. 별정통신은 이제 부가통신으로 이제 같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기간통신사업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 영무를 제공한다. 기간통신 영무 제공한다. 영무 제공. 부가통신은 부가통신 영무를 제공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기간통신 사업을 등록하는 자는 누구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미래창조는 옛날이고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등록을 하려면 요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이죠. 그래서 재정 및 기술 능력.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고,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재정 및 기술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자, 국민이겠죠. 이용자 보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밖에 3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이거 세 가지 갖고 가셔야 되고, 기간통신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거, 결격 사유가 있어요. 결격 사유. 기간통신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거는 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외국 법인도 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외국 법인. 그 다음에 외국 정부, 외국 법인에서 어떠한 그 주식수를 갖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기간통신 사업자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있죠. 기간통신 사업자를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 중요한 사항을 이제 그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기간통신 사업자의 휴지나 폐지도 있어요. 정지하거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휴지나 폐지할 때는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 이제 서비스 안 한다라는 거를 언제? 6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그래서 요 정도는 정리해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